사람들은 흔히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신탁을 받았습니다. 그 신탁은 그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있으며 정작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 즉, 스스로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며 외모를 가꾸고 신경 씁니다. 하지만 정작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을까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을 꾸미지만 정작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오가는지는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지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타인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아갑니다. 성공, 부,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나의 본질적인 욕구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삶은 불안과 방황의 연속이 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르기에 무작정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결국에는 길을 잃고 맙니다.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스스로의 호기심과 탐구력을 깨닫고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며 인류의 지식을 확장했습니다. 부처는 인간의 고통과 욕망에 대해 깊이 고민한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애플을 창조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며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단순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기쁨을 느끼는지, 무엇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남이 정한 길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른다면 우리는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나 자신이 아닌 사회의 기대나 타인의 기준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정말 나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을지, 점심 메뉴를 무엇으로 정할지, 때로는 직업이나 인간관계처럼 삶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선택이 정말 나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영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시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부모님도 의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안정적인 직업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이기에 망설일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자신이 사람을 치료하는 일에 얼마나 열정을 느끼는지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된 후에야 그는 깨닫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원했던 길이었을까?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싶어 했을까?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은 복잡하고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사회적 기대와 개인적인 욕망이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의 마음조차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기 인식이란 단순히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향과 가치관, 능력과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행복을 느끼고 어떤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반면 자기 인식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모르기에 쉽게 혼란을 겪고 흔들립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자기 인식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눈을 뜨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혼란을 겪는 것은 세상이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기 인식을 높일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단순히 좋다 또는 나쁘다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훨씬 섬세하고 복잡한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성취를 이루었지만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일이 아닐까요? 감정을 면밀히 분석하는 습관을 가지면 자신의 진짜 욕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행동 패턴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비슷한 실수를 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저하고 또 누군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회피하는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불필요한 행동을 줄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인의 피드백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 동료들이 우리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피드백을 유용한 정보로 활용합니다. 넷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받습니다. 스마트폰, SNS,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작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고독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의 방향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탐색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인식이 높아지면 우리는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연속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선택이 정말 나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영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추는 거울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단순히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생각이라는 거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각은 흩어져 지나가 버리고 그중 일부는 감정과 섞여 왜곡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생각을 다듬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성찰을 강조했습니다. 동양에서는 명상과 수행을 통해 내면을 탐구했고, 서양에서는 끊임없는 질문과 논리를 통해 자아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자신을 아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생각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대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하지만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왜 실패를 두려워할까? 그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불안을 넘어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단순한 결과로만 받아들이고 그 원인을 깊이 파헤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성찰이 깊어지면 우리는 감정의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안을 느낀다면 그것이 과거의 경험에서 온 것인지, 현재의 상황 때문인지,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지 차분히 탐색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생각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어제 했던 고민도 며칠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한 달 전의 감정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같은 고민을 반복하게 됩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같은 문제 앞에서 주저하며 같은 감정에 휩싸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기록입니다. 하루 동안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기록하면 우리는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지나쳤던 생각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10분, 짧게라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단점을 숨기거나 부정하려 하고 이를 지적받으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이해의 첫걸음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외적인 평가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타인의 평가를 받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기대 속에서 자라고 학교에서는 성적을 통해 판단받으며 사회에서는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남들의 시선 속에서 만들어진 나의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을 혼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외부의 시선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결국 우리는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가치를 찾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자기 이해는 단순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창의성이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안정감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홀로 있는 시간에 더 만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삶의 방향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생각,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이 곧 자기 이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 주체적으로 그리고 더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단순한 탐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과정이며 삶을 완성해가는 여정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완벽함이란 결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정한 완벽함은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준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부와 명예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누군가는 배움과 성취를 또 누군가는 사랑과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둡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정말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기대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깊이 아는 사람은 외적인 기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나 사회의 잣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가치를 따라갑니다. 반면 자기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고 스스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내면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첫째, 사고의 깊이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고 너무 빨리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사고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습관에서 나온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있는 사고를 습관화하면 우리는 보다 명철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선택이 내 가치관과 일치하는가? 나는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이 길이 정말 나를 위한 길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 기쁨,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후회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곧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세네카는 우리는 감정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는 있다 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감정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두려움을 느낄 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두려움이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인가? 이렇게 감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의 성장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그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면 삶의 방향이 보다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맞춰 행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만족과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행복한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면 우리는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얻고 사고의 틀을 확장하며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지혜서인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높은 산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며 깊은 연못도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된다. 아무리 높은 목표라도 작은 배움과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는 서서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상적인 모습만을 꿈꿉니다. 하지만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함이란 실수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알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며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여 내면을 개발하고 가치를 찾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은 삶을 완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통찰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수많은 다짐을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이전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알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의식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 이해를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변화를 꿈꿉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작은 변화가 지속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앞으로는 절대 화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기보단 한 번이라도 감정을 가라앉히고 말하겠다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완벽한 시간 관리를 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보다 매일 10분씩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작은 변화는 꾸준함을 만들어내고 꾸준함은 결국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둘째, 자기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다가 금세 포기하는 이유는 자기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뢰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내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입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계속 어기면 우리는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목표를 세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차피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라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반면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습관을 들이면 점차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기고 더 큰 도전에 나설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반드시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책을 읽겠다면 반드시 5분은 읽어야 합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하나씩 적겠다고 했다면 어떤 날은 단 한 줄이라도 적어야 합니다. 작은 실천이 쌓일 때 우리는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셋째, 불편함을 견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성장에는 반드시 불편함이 따릅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기존의 행동 패턴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편함을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불만족을 선택합니다.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익숙한 불편함 속에서 안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불편한 만족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몸이 뻐근한 것처럼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는 반드시 저항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저항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넷째, 도전과 용기를 시험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곧 자신이 가진 힘을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전이 필요합니다. 도전이란 꼭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하던 익숙한 행동에서 조금 벗어나 보는 것, 평소라면 망설였을 일을 시도해 보는 것,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던져보는 것이 모두 도전입니다. 스스로를 한계에 가두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도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지 깨닫게 되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도전들이 쌓일 때 우리는 더 큰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에 집착합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고 조금만 계획이 틀어져도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한 번의 성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 그 자리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과정 속에서 배움을 찾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목표한 만큼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하는 중입니다. 때로는 느리게 가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인가?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갔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는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모일 때 우리는
진정한 통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을 깊이 통찰하고 내면을 성장시키고 그것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과정까지 우리는 차근차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체화하는 것. 지식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것 또한 다릅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결정하는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통달이라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경험을 배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배움을 얻고 성장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불평과 후회만을 남깁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를 단순한 좌절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실패를 통해 배우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성공을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해낸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 역시 같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내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루를 마칠 때 단순히 오늘의 일과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나를 성장시킨 경험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깊어질 것입니다. 둘째, 삶의 중심을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주변 환경도 사람들의 기대도 우리가 처한 상황도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핵심 가치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어떤 변화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중심을 잃지 않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셋째, 지혜롭게 선택하고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택을 할 때 주저합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이 길이 맞는 걸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선택한 뒤 그것을 옳은 길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선택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따릅니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마다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선택한 길을 스스로 옳은 길로 만들어 가겠다는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결국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삶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 많은 사람들이 더 나아지려는 노력 속에서 현재의 자신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자신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장하고 변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장과 자기애는 함께 가야 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소중하다. 나는 더 나아질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의 나도 충분하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는 삶을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여 내면을 성장시키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나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삶의 통달을 향한 여정의 시작입니다.